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자, 오늘은 셀프로 하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분을 낙찰받고 공유물 분할 소송을 어떻게 하느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도 혼자 할 수 있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전자소송으로 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제가 2014년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경기 광주시 태촌면 광동리 78-3, 78-4 두 필지를 3,658만원에 낙찰받았습니다. 2분의 1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같은 곳 이 두 필지를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전체를 경매에 넣었습니다. 1억 300에 팔렸습니다. 2분의 1을 배당받았으니까 대략 5천여만원 조금 더 됩니다. 자, 지분을 낙찰받고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판결을 받아서 전체를 경매에 넣어서 배당을 받아온다. 이 물건을 가지고 제가 전에 했던 소장을 가지고 전자소송에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자, 전자소송을 아까 그 물건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제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사서류 들어가서 소장을 클릭하면 전자소송 동의에 체크를 하시고 당사자 작성을 누릅니다. 자, 사건명이 있죠? 사건명은 이걸 누르면 쭉 찾아보십시오. 여기 있죠? 공유물 분할. 이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제목은 공유물 분할 청구에서 이렇게 됩니다. 속가 구분은 토지 등의 평가액. 여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속가는 여기 직접 입력하기보다 속가 산정 안내로 갑니다. 속가 산정 안내로 가서 통상회수를 체크하시고, 그리고 메뉴를 쭉 보면 사항에 공유물 분할 청구회소 있죠? 이걸 클릭합니다. 목적 물건 가액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한 가액. 목적 물건 가액은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의 50%가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개별 공시지가가 212,500원 곱하기 245 5,206,500원입니다. 한 필지가 더 있죠. 다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요 한 필지다 생각하고 접근해 봅시다. 지금 경매에 넣는 것은 두 필지니까 두 필지 다 계산해야 되겠죠. 그런데 두 필지 다 계산하면 복잡해지니까 한 필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을 합니다. 5,206,500원 곱하기 50%라 그랬죠. 50%면 2,600,031,250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50%가 2,603,1,250원입니다. 거기에서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그랬죠. 내가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았으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하게 됩니다. 자, 나누기 2를 하면 1,301만 5,625원. 여기에 1,300 계산을 누르면 438만 8,541원. 즉, 이 금액의 3분의 1이 속가가 됩니다. 속가 적용을 누르면 이렇게 속가가 입력이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속가는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50%를 곱하고 내 지분을 곱하고 내 지분 비율을 곱하고 거기에 3분의 1을 곱하면 속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3천만 원이다. 거기에 50%가 1,500이죠? 1,500이고
내 지분이 2분의 1이다. 그러면 750만 원이 됩니다. 750만 원에서 곱하기 3분의 1을 합니다. 하면 250만 원이 소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공유물 분할 소송의 관할 법원은 해당 물건 소재지 법원이죠. 경기도 광주 소재 관할 법원은 성남지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하고 저장 누르시고요. 그리고 당사자 목록이 있습니다. 당사자 입력을 체크하시고 원고 주소지는 내 정보 가져오기. 전자소송 회원 가입할 때 인적사항을 다 기재했죠. 그것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시고 그리고 피고 클릭하고요. 피고가 자연인이냐 법인이냐. 산속에 산다고 자연인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비워두시고 이름은 임의로 홍길동이라고 해봅시다. 자, 홍길동 입력하시고 그리고 우편번호 찾기. 홍길동의 주소지를 입력해야 되겠죠. 통상 공유자의 현재 주소를 잘 모를 때는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로 입력을 합니다. 만약 그 주소로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주소 보정하라고 통지가 날라옵니다. 그 통지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현재 전입된 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임의로 일단 해봅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대충 임의로 입력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피고까지 입력이 되고 저장을 누릅니다. 자, 청구 취지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청구 취지는 제가 문서로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소송을 할 때는 소장을 이렇게 미리 작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대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 취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을 쓴 이유는 필지가 두 필지이기 때문에 각 부동산이라고 썼습니다. 별지 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이분하여 원고에게 2분의 1, 피고에게 2분의 1을 배당할 것을 명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을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만약 내가 3분의 1을 낙찰받았다. 그러면 3분하여 원고에게 3분의 1, 피고에게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청구 원인 당사자의 지위. 우리가 공유물 분할 소송은 내용이 다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조금씩 이 내용에서 고쳐 쓰면 되겠죠. 소송은 짜집기다. 소장의 내용을 머릿속에서 생성해내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기존의 소장을 고치고 수정해서 짜집기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큰 카테고리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라. 이런 내용을 수정해야 되겠죠. 그죠? 누구누구의 지분, 사건 번호, 날짜 이런 거 수정해서 쓰시란 얘기예요. 1번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가가 아니고 가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원고는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토지. 필지가 두 필지니까 그냥 이하 이 사건 토지 이렇게 칭한다 이 얘기입니다. 에 관하여 소외. 소송 외의 당사자란 얘기죠. 여 땡땡 지분 2분의 1 전부를 2014년 10월 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타경 316895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 절차에서 낙찰받아 같은 해 10월 27일 잔금을 납부하고 성남지원 강주등기소 어쩌고저쩌고 10월 31일 이전 등기를 격려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공유자 사이에 분할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갑제 1호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갑은 원고를 뜻하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 목록 첫 번째다.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 피고는 가가 있어야 되네. 나가 있으니까 가가 있어야죠.
자, 원고가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이고, 나는 피고에 대한 상황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소유자로서 목록 1 토지상에 컨테이너 주택 약 50평방미터와 목록 2 토지상에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약 100평방미터를 100평방미터 두 개 동 이하 이 사건 건물 가로쳐야 되겠죠? 을 점유하고 주택과 그 부속 토지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경매로 낙찰받은 2분의 1 소유자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며 사용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기재하고 그 증거로는 현장 사진을 첨부합니다.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장 가서 사진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본론입니다. 공유물 분할에 대한 사항입니다. 원고와 피고 간에 분할하지 아니하기로 한 계약이 없는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분할을 하여야 될 것이나, 이 사건 토지는 지상에 두 개 동의 건물이 있으므로 물리적으로 분할할 수 없고, 건물이 있으니 어느 쪽으로 분할하기가 어렵겠죠. 또한 분할을 한다 하더라도 건물의 위치와 진입로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토지의 효용가치는 현저히 감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소재지 관할 광주시 태촌 면사무소 산업계 직원으로부터 불법으로 농지 전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토지가 농지인데 불법 건물이 있다,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서 관할 행정청인 광주시청에 농지의 분할과 관련하여 질의한 바, 판결을 받았을 경우 현물 분할이 가능하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이 사건 토지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며 분할을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며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통하여 허가를 득하여 분할을 하여야 하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불법 건물이 있으므로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으므로, 설사 현물 분할의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불법 건물의 철거 없이는 분할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는 전부를 경매에 붙여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지분대로, 원고는 2분의 1, 피고도 2분의 1의 각 비율로 현금 분할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한 것이 관할 행정기관 광주시청의 답변서입니다. 그 답변서는 이와 같습니다. 제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위 토지를 2분의 1 지분으로 분할하려면 위 불법 건물을 놔둔 상태에서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및 분할 불가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조치 방법, 이렇게 보냈더니 회신이 왔습니다. 태촌면 광동리 783 및 784번지는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어쩌고저쩌고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며, 상기 토지에 불법 건축물 등이 존재하는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한 사항으로 불법 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후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가능하다. 즉 현재 상태에서는 분할이 불가하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기재해서 현물 분할이 아닌 대금 분할, 즉 형식적 경매를 통해서 배당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맺는 말은 형식적인 인사말 비스무리합니다. 원고는 피고와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수차 노력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득이 원고는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소의 제기 이런 것이니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전자소송으로 와서 여기 청구 취지 입력해야 되죠. 청구 취지는
요 놈을 복사해서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복사하기. 요런 거 못하면 전자수송 못합니다. 뭐 복사하고 갖다 붙이는 거. 이게 안 되면 전자수송은 불가합니다. 청구지지는 붙여넣기. 청구지지 이렇게 돼 있죠. 별지 목록 기재 이렇게 돼 있죠. 별지 목록은 따로 첨부를 해야 됩니다. 별지 목록은 따로 저장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별지 목록은 이렇게 저장을 미리 해놨습니다. 자, 별지 목록. 별지 목록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표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청구 원인도 조금 전 기재했던 요거 있죠. 요거를 복사를 해서 갖다 붙입니다. 여기까지 복사하기 갖다 붙입니다. 입력이 됐죠. 그리고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사건 정보는 입력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 입증 첨부 서류, 그리고 세 번째는 작성 문서 확인, 최종 확인하는 거죠. 자, 입증 첨부 서류는 첫 번째 아까 점거 목록이 뭐였죠? 토지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그죠? 토지 등기부 등본.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진이었죠? 사진이 오마이갓 여기 없습니다. 사진은 대충 아무 사진이나 넣읍시다. 애기 사진 하나 올립시다. 그리고 등록을 해봅니다. 사진은 현장 사진을 넣어야 되겠죠? 지금 현장 사진이 없으니까 그냥 애기 사진을 하나 넣은 겁니다. 그리고 소장에서 아까 증거가 몇 개였나요? 아까 소장에서 증거가 몇 개였죠? 관할 행정기관 광주시청의 답변서. 요거 하나 있었죠? 세 번째. 자, 세 번째 증거는 관할 행정청의 회신이 있었죠? 회신. 요겁니다. 불법 전용 시 개발행위 허가가 대상이 되느냐. 요거를 세 번째 넣은 겁니다. 등록. 자, 여기를 보시면 첫 번째 증거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건 정리 이렇게 다시 수정해도 됩니다. 등기부 등본, 현장 사진, 광주시청 회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입증서류 저장 성공적으로 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는 토지대장을 넣어줍니다. 토지대장은 왜 넣어주느냐? 소가 계산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법원에서 이 사람이 소가 계산이 맞는지, 토지대장에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죠? 그래서 소가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 토지대장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소장은 작성 완료가 됩니다. 작성 완료 눌러주셔야죠.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소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원고 나오고 피고 나오고 공유물분할 청구해서 아까 한글 파일에 있던 내용이 다 입력이 됐죠. 청구 원인 쭉 돼 있습니다. 다 날짜나 원고 피고 모두 다 제목 이런 게 자동 생성이 되죠. 전자수송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보로 넣었던 것이 등기부 등본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는 현장 사진. 아까 현장 사진 대신에 애기 얼굴 하나 넣었죠. 그것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주시청에서 회신 온 거 요거 첨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토지대장 소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넣은 참고 서류로 넣은 거 있죠. 이렇게 다 확인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모든 문서의 내용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상이 있으면 다시 빠꾸로 하면 되죠. 이렇게 빠꾸. 이상이 있으면 다시 처음으로 옵니다. 처음으로 소가가 잘못 계산되었다면 여기서 소가를 수정해 주시고, 피고의 이름이 잘못되었다면 또 피고도 수정해 주시고, 여기 내용에 오타가 있으면 다시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용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다시 수정할 거 수정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면 점거 목록도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작성 완료. 자, 작성 완료가 됐다면 이상이 없음에 확인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자, 확인을 누르면 소송 비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인지액 19,400원, 송달료 78,400원. 어디로 납부할 것인가? 가상계좌로 할 것인가?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수수. 가상계좌가 제일 쌉니다. 수수료가 없어요. 가상계좌 체크하시고, 그리고 납부 당사자 선택 이거 다 눌러주세요. 주식회사 SDR 이렇게 하고 체크해주시고 납부 당사자 등록하시고요. 그리고 납부인도 이렇게 체크해주시고 납부인 등록해주시고 그리고 계좌 확인하고 눌러주세요. 소송하고 돈이 남으면 일로 입금을 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쭉쭉 하시고요. 가상계좌는 이제 소송 비용을 어디 은행에 납부할 것인가. 신한은행은 신한은행 체크하시고 납부 누르시고 그리고 다음 넘어가면 설문지가 나옵니다. 설문지는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적당히 체크를 하세요. 피고가 연락이 되느냐 그러면 그렇다. 받아볼 수 있냐 받아볼 수 있냐 그렇다면 그렇다. 아니면 모른다 이렇게 쭉 하세요. 하시고 작성 완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출하면 끝이 납니다. 자, 제출 누른 이후에는 수정이나 이런 게 안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기 전에 다시 이전으로 가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전으로 계속 가시면 제출하면 끝난다. 제출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사건 정보로 가든 뭐를 가든 다시 처음으로 왔죠. 전자소송은 해보시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조금 전 요 물건을 가지고 해봤는데 요렇게 해서 공유분할 소송을 해서 판결받아서 요렇게 경매를 넣었다. 청구액이 빵원이죠. 빵원은 형식적 경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감정이 2억 4만 6천원인데 8,623만 4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들어와서 1억 300에 팔렸습니다. 경매 비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각각 2분의 1씩 배당이 되죠. 5,150만원을 배당받게 됩니다. 경매 비용은 경매를 넣은 사람이 납부를 하였지만 최우선 변제를 받죠. 최우선 변제를 받으니까 그 계산은 넣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셀프라는 공유분할 소송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소장의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은 영상에 올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소송은 짜집기다. 다 거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